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영어쌤 하나입니다. 오늘은 IB English A,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 IB 영어 비문학 에세이 문단 구성을 두 가지로 하는 이유와 방법,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의 에세이의 개요가 명확하게 떨어져서 하나로 개요를 짜더라도 그런 경우는 결론을 두 가지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써서 과제나 에세이의 형식에 맞게 곧바로 적어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고득점을 받는 IB 영어 비문학 에세이 문단 구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건 전체적인 에세이 구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에세이를 한 편씩 예를 들어서 문제마다 어떻게 본문을 구성을 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학생들을 위해 집필한 IB 영어 비문학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마다 학생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에세이의 개요를 짤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의 기사나 문제에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IB English A,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 비문학 지문은 이렇게 하나의 지문이 출제가 된다고 하면 그 밑에 에세이 분석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하단에 두 가지씩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비문학 에세이의 경우는 이렇게 문제도 문제지만 어떤 글이 출제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 요소가 세 가지 있어요.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audience and purpose, significant of context, formal and stylish fit. 띠은 필수는 아니고 문제에 따라 선택이고요. 요 세 가지 요소는 비문학 지문 분석에서 그 어떤 에세이, 그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단 구성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 요소는 세 개인데 문제마다 이렇게 문제는 두 가지씩 주어지기 때문에 그 문단 구성을 맞추는 걸 어려워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를 한두 개 빼먹거나 또 문단을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나 한 가지 요소만 세 문단에 걸쳐서 써서 감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에 따라 어떤 요소를 더 집중적으로 쓸지, 어떤 요소는 간단하게 합쳐서 쓰고 심지어 하나의 요소는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서 자세히 써서 점수를 높일지, 그런 것은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 자신의 능력과 장점에 따라서 문단 구성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비문학 에세이에서 평가하는 능력은 뭐냐면 학생이 그 쓰인 글에 대해서 언어적 효과를 잘 분석할 수 있는지, 그 글의 유형의 특징과 주어진 지문이 본래의 유형과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석력을 중요하게 측정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분석하는 학생의 에세이도 그 구성과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IB 영어에서 A형의 경우는 문단 구성이 반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학생들에게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문단을 두 가지로 구성하라고 컨셉을 두 개를 짜주는 걸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짰죠? 그 이유는 바로 한 기사나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가 모르고 또 학생들마다 자신이 중점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 다른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 문제는 2019년도에 IB English A, Language and Literature 스탠다드 레벨 기출문제로 그 히말라야 식물학자가 쓴 그 식물학 저널에 히말라야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려서 그것이 저널이면서
또 문화적, 역사적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200년 전에 오래된 자료지만 이렇게 IB 영어 문제에 출제가 되었고요. 두 가지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Number one, in what ways is the language in this text both scientific and personal? Number two, consider why this journal was of interest in Hooker's time. 후커가 저자의 이름입니다. Remains so today.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이 저널에서 과학적인 부분과 또 개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학술적인 본래 저널의 목적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저자만의, 이 저널만의 그 원주민의 생활상을 담은 모습을 나눠서 분석해라,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자료가 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한 자료로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첫 번째 문제를 들었을 때 이 비문학에서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문단에 그 문제 1번에 대한 답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내용적인 부분을 분석할 때 significant of context에 넣어도 되고요. 또 stylish feeder 부분에 언급을 해주어도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주제적인 부분을 추가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컨텍스트 부분에 이 저널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약간 언급을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어진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한다면 두 문제에 대한 답변의 길이는 차이가 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나는 본문은 무조건 깔끔하게 3개만 쓰겠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하고 이 안에 그 문제 2번에 대한 답변도 같이 쓰고 conclusion, 결론 부분에 그런 역사 문화적 가치를 어느 정도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이제 글 안에 특징이나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주제 부분을 이 저자의 시대에 맞춰서 깊이 분석해서 그 부분에서 언어 사용의 효과를 뛰어넘어서 띠임적인 부분에서 가산점을 얻고 싶다 한다면 바디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바디를 4개를 쓰고 위에 세 가지 바디에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audience and purpose, context, formal and stylish feeder를 분석을 하고 문제 1번에 대한 답변을 넣고요. 그 다음에 문단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에 그 문화 역사적인 가치를 시대적 배경과 장소에 대한 부분을 깊이 분석해서 약간의 학생의 추측을 더해서 자세하게 써서 그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고 아무래도 윗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모두 언급했기 때문에 결론 conclusion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간결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하나의 에세이를 컨셉을 2가지로 설정을 해서 어떤 것이 자신한테 더 유리할지 직접 써보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 연습용으로 혹은 내신용으로 출제되는 그런 지문들 중에 실제 IB 영어 기출문제 지문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IB 영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2가지 컨셉으로 훈련을 한다면 한 가지만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더 깊이 분석하고 더 다양한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에세이, 어떤 지문의 경우는 문단 구성이 너무나 확실하게 떨어져서 그 3가지 요소에 맞게 2가지 문제가 너무나 확실하게 문단 구성이 돼서 굳이 2가지로 문단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문단 구성은 1가지로 하되 결론을 2가지로 미리 계획을 짜놓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3가지 요소에 잘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굳이 문단 구성을 2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어진 질문의 주제에 따라서
conclusion, 결론을 두 가지로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생각해 보도록 이 conclusion 부분만 계획을 두 가지로 짠 경우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그 AI, 첨단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떻게 그 쉽게 AI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삽입했는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audience and purpose와 스타일리시 피더 부분에 문제 1, 2번의 답변을 모두 집어넣어서 굳이 문단 구성을 두 가지 컨셉으로 하진 않았고요. 다만 AI나 첨단 기술 부분은 영어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화제성 주제이기 때문에 컨클루전 부분에서 약간 그런 현실 사회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의미 있게 마무리하면 전체적인 에세이의 스타일이 더 살 수 있어서 컨클루전 두 가지를 첫 번째 실용성을 강조해서 첨단 기술 AI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무난하게 마무리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우리 생활과 교육 환경에 첨단 기술과 AI가 어떻게 응용될지 기대감을 준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뭐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든 어떤 에세이 과제가 나오든 IO 발표를 하든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세이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문에 따라서 또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이 비문학 지문에서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독특하게 한 가지 요소에 두 개의 문제가 다 치우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문단 구성을 해야 하고 에세이를 적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문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해서 저도 문제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아무리 문제가 하나의 요소에 치중되어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세 가지 요소는 빼먹지 말고 반드시 모두 포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문의 건강란에 고객의 후기형으로 쓰인 간접 광고였어요. 그래서 아티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아티클이지만 사실은 어드버타이스먼트나 다름없는 그런 글이었고요. 여기 이렇게 그 디톡싱 센터를 홍보하는 티켓이 함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주어진 문제 두 개가 첫 번째, What purpose might the writer hope to achieve with this article? purpose 부분과 number two, comment on the ways in which the writer engages the reader. engaging reader.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 분석해야 하는 것 중에 1번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분석하되 요 purpose and audience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쓰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한 문단으로 합쳐서 적어주거나 상대적으로 비율을 약하게 기본적인 부분만 언급을 해주되 purpose와 audience를 따로 나눠서 두 문단으로 적어줘도 좋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만 찾고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자세히 적어서 점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IB 영어 비문학 에세이의 문단 구성 방법은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문제에 따라서 학생들도 자신의 장점이나 자기가 밀어붙이려는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문단 구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단 구성이 딱 떨어지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또 결론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컨셉으로 정해두고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고 과제가 출제되든지 거기에 맞게 점수를 잃지 않으면서도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 또 고득점을 올리고 또 비문학 에세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도 빼먹지 않고 고루고루 들어간 그런 고득점 IB 영어 비문학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꼭 문학작품 소개뿐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점수를 잃지 않고 또 내 장점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